이제 로그를 한번 개념 좀 해보는데요. 로그는 다들 알다시피 뭐 로그의 연산 법칙들, 계산 규칙들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상용 로그는 뭐 거의 출제 빈도가 거의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먼저 로그는 왜 탄생하게 되냐면 2의 거듭제곱이 예를 들어서 4가 되는, 2의 거듭제곱이 예를 들어서 8이 되는 이런 수들을 갖다가 수학자들이 유리수 범주 내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이거는 x 이퀄 2라고 대답하고 이거는 x 이퀄 3이라고 잘 대답할 수 있겠더라 이거야.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2의 x제곱이 5가 되는 이 x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지? 저 x를 2처럼 그냥 따박따박 유리수 범주 내에서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으로,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이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니까, 로그는 결국 지수인 겁니다.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로그인 거예요. 자, 이거를 5가 되는 x 표현할 길이 없잖아? 유리수 범주 내에서는. 그러면 저거를 x를 이렇게 로그 2를 붙여서 5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놈을 얘라고 약속해서 앞으로는 쓰자.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유리수 범주 내에서 없는 숫자들을 약속해서 만드는 거니까 보통 이 로그 값은 무리수 범주에 속하죠. 무리수. 그럼 여기는 요 x는 사실은 이 지수 방정식으로 보면 이 방정식의 해죠. 해를, 방정식의 해를 유리수 범주에서 표현을 할 길이 없다 보니까 약속에 의해서 표현하기로 강제로 표현법으로 만들어낸 걸, 이게 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로그의 2를 미출한 5, 우리 뭐 이거하고 자리 바뀌어가지고 5의 로그 2의 2 해서 이 값은 1이니까 5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였어요. 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5 돼야죠. 이거 원래는 당연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로그인데, 제일 먼저 일단 우리가 로그는 표현법이 이런 거잖아. a의 x제곱이 b라 했을 때 x는 로그의 a를 미출하는 b다. 자,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갈 표현법에 불과한 게 로그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왔다 갔다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x부터 읽어요. x는 a를 미출하는 로그 b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요 b부터 읽어요. b부터. b는 a의 x제곱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이때 가장 내신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그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자리를 진수라고 표현하고요, 요 자리를 미치라고 표현하는데, 아무거나 이제 밑자리 진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밑조건 진수 조건이라고 부르잖아요. a는, 자, 당연히 1이 아닌 a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자, 진수 조건은 b는 무조건 양수만 올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요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뒤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가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거니까, 물론 이런 거 굳이 설명하자면, 자, b가 여기 있는 놈이잖아.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인데 지수잖아. 지수인데 어떻게 b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니? 지수는, a는 무조건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이유가, a가 잘 들어. a가 1이면 1의 거듭제곱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b가 3 이런 게 가능하지를 않잖아요. 여기 나오는 b 자리에 모든 자리에 뭐 이런 숫자들을, 여기가 a가 1일 때는 x 자리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 길이 1의 거듭제곱이 3이다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a 자리에 1은 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a 자리에 음수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요 x 자리를 모든 실수 범주로 만들려면, 자, 마이너스 2에 4분의 1제곱.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수라고 했잖아요. 음수의 유리지수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 수라니까. 그러니까 요 a 자리는 1이 아니어야 되고, 일단 음수도 오면 안 돼. 무조건 a는 그래서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a가 1이 아닌 양수인 상태에서 거듭제곱을 하면 b는 무조건 양수 되잖아요. 자, 뭐 a에 마이너스 이게 양수라고 좋아. 이건 a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양수예요. 무조건. 여기 0이 오든 양수가 오든 음수가 오든 이 값 자체는 a가 양수일 때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항상 양수만 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밑조건, 진수 조건을 일단 만족시켜야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새롭게 저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무리수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법인데, 우리가 저런 표현법을 이제 로그를 표현 도구로 딱 도입을 하면 그 다음에 뭐에 착수하겠어요? 저런 새로운 표현법을 도입을 했으니까 저걸 가지고서 이제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해 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로그의 성질이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알다시피 로그의 자 문제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고요. a, b도 1이 아닌 양수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 하에서 자 로그 a를 비출한 1 요 값은 여기가 1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지수로 바꾸면 1은 a의 네모 제곱 아닙니까? a의 네모 제곱 a의 몇 제곱이 1 되는 거죠? 0이죠. 이 값은 무조건 0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예를 들어서 a의 a다. 그러면 여기 네모는 뭐죠? a의 몇 제곱이 a 되는 거예요? 1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지? 되고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로그의 성질이 일종의 사칙연산입니다. 로그를 가지고서 사칙연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일단 기본적인 로그의 계산법의 가장 제1원칙 뭡니까? 밑이 통일돼야 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밑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진법하고 관련이 있어. 그거는 이제 상용 로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던 거라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됐어요. 어찌됐건 밑이 같은 로그는 진법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생각을 해봐. 10진법끼리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데 10진법이랑 20법 숫자는 진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밑이 통일돼야 된다고. 그래서 밑이 통일되어 있는 로그의 덧셈은 로그의 a를 비출한 y, 요거는 로그의 a를 비출하는 요거 두 개 곱해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자, 이런 a하고 y, x, y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 이거는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된다. 이런 거 다 배웠죠?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여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곱셈하고 이런 것들은 좀 뒤에 가서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거 있어요. 로그의 a를 비출하는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n 곱하기 로그의 a를 비출한 x다. 자, 이런 성질들 다 공부했을 텐데 자, 한번 보자. 이런 성질들 이제 다 공부했을 텐데 자, 요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자, 이거 왜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여기 x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요 동그라미 치기의 양수. 이게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만 n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로그의 a를 비출한 x 제곱인데 만약에 있잖아. 요 x가 양수라는 말이 없었어. 이게 양수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로그 a를 비출한 x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안 된다. 결론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 잘 들어. 일단 원래 의미는 함수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이 로그 함수 다 배웠을 테니까 그지?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란 진수 조건이거든. 이놈이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얘는 만족하는 x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아닙니까? x 이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얘는요 x가 양수 영역만 정의역이잖아. 그럼 완전 정의역이 다르잖아요. 정의역이 다르니까 애초에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었던 거야. 같다고 볼 수 없었던 놈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를 밖으로 빼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정의역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것도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이것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범위가 같아지죠? 자, 요걸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로그에 10을 비출하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다. 일단 얘는요, 로그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이너스 2의 4제곱 16 양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를 밖으로 빼내버린다? 여기는 그냥 절대값 안 씌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음수가 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게 택도 없는 소리다. 할라 했으면 여기 절대값을 반드시 씌웠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책 같은 데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분명히 x가 양수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가 n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요런 이야기가 요게 바로 이제 결국은 로그의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에 대한 거죠. 밑이 같은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해서 계산하고 반대로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더하기로 쪼갤 수 있다.
자, 밑이 같은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계산하고 반대로 진수끼리 나눠져 있으면 빼기로 쪼갤 수 있다. 자, 요때 또 하나 요 앞에 개수들은 전부 플러스 1이어야 돼요. 플러스 1인 상태에서 이런 연산을 해야 된다. 밑통일뿐만 아니라 여기도 1인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그럼 곱셈, 나눗셈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 그럼 곱셈, 나눗셈 때문에 생긴 게 뭐라고?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요. 밑변환 공식. 자, 이거는 이제 다 봤으니까 지워볼게요. 자, 만약에 자, 증명 따위는 다 생략합니다. 자, 로그에 A를 밑줄하는 만약에 B 곱하기 로그에 B를 밑줄한 A. 자,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이제 곱셈 연산을 하고 싶다. 자, 문제가 생기죠. 뭔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 둘이는 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밑이 다른 놈들끼리는 연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를? 얘는 밑이 A고 얘는 B인데 어떡하지? 강제로 통일시킬 수가 있나? 예. 그 강제로 밑을 통일시키는 공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은 강제적으로 밑을 통일시키는 공식인 거죠. 자, 이런 거죠. 로그 A를 밑줄하는 B 이렇게 있으면 자, 밑을 C로 하는 로그를 데리고 온다면 이렇게 밑을 C로 하는 로그를 데리고 온다면 이렇게. 자, 요거 하고 요거를 이렇게 아래 위로 밑이 똑같은 놈 데리고 오면 아래 위로 찢을 수 있다. 이게 밑변환 공식이 정체잖아. 물론 이것도 얘를 이렇게 딱 바꿀 수 있으면 얘를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그 놈에 의하면 얘는 그냥 밑을 10으로 할게요. 10 상용 로그 알죠? 자, 밑이 10인 로그로 찢으면 이렇게 찢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밑을 10인 로그로 찢으면 이렇게 찢을 수가 있잖아. 이랬더니만 이게 약분이 되고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이 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이거 두 개 곱해서 1이 된다는 소리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로그에 A를 밑줄하는 B와 로그에 B를 밑줄하는 A 요거는 서로 역수 관계구나라는 것도 밑변환 공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공부하는데 봐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왔는데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밑변환 공식을 선생님이 써보면 10 생략할게요. 10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 맨 밑이 C라고 하잖아요. C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요거를 요렇게 한번 써봤는데 이게 지금 곱하기잖아. 곱하기. 여러분 근데 곱하기 연산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성질이 있을 때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거죠. 그럼 어차피 이거 곱할 때 분모끼리 이렇게 곱해지고 분자끼리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모 분자 자리 바꿔서 곱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똑같은 값이죠.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고. 그 말은 여기는 이놈으로 돌아와서 말이지 이놈을 찢어서 이렇게 된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두 개 자리 막 바꿔도 된다는 게 여기서는 누구끼리 자리 막 바꿔도 된다는 소리겠노? 요거 요거 두 개 여기서 자리를 이렇게 막 바꿔치기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였어. 그러니까 당연하네. 당연히 1이었네. 1 곱하기 1에서 1이었어요. 이해가나? 자, 요게 요런 연산에 이제 주로 쓰인다. 자, 2 곱하기 로그에 만약에 5를 밑줄하는 7이었다 이거. 물론 어떤 학생들은 요거 약분은 아니다. 약분 아니야. 똑같으면 지워지고 로그 2의 7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 이거 두 개 자리 막 바꿔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로 변하니까 결국 로그 2의 7이 된다. 이렇게 연산하는 거거든. 물론 요 위에 끝끼리 자리 바꿔도 되고요. 아래쪽 끼리 자리 바꿔도 됩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곱해도 되고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곱해도 된다. 고성질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거 두 개 막 자리 바꿔도 되고 이거 두 개 막 자리 바꿔도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되시겠어? 자,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곱셈할 때입니다. 곱셈할 때 밑 그리고 이 진수끼리는 자리를 막 바꿔치기 해서 곱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로그에 A의 M제곱을 밑줄하는 B의 N제곱. 자, 요거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이 10인 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로그에 10을 밑줄하는 A의 M제곱. 요것도 로그에 10을 밑줄하는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나가서 이렇게 나갈 것이고 요건 나가서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n분의 n이 되고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다시 합쳐주면 로그의 A를 비출하는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바로 봤더니만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여기 있는 이 N은 그냥 바깥쪽으로 삑 나가면 되고 바로 나가면 되고 요 M은 나가면서 역수로 됐죠. N분의 1이 된 거죠. N분의 1.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나가면서 역수 취해지고 얘는 그대로 나간다. 적용해서 N분의 1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로그에 A의 제곱을 미출하는 B의 3제곱 그러면 얘는 그냥 3 나가고 얘는 역수 취해서 2분의 1 나가고 여기는 로그 A의 B 된다. 그 말이잖아. 얘가나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위로 올린다면 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아래쪽으로 보낸다면 역수 취해서 넣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얘가나?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성질을 하나를 기억해 놓습니다. 보세요.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뭐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거죠. 로그에 A를 비출하는 B, 물론 A는 1이 아닌 양수, B는 양수라는 주요한 조건 하에 만족하는 거다. 지금 미조건, 지수 조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1이죠. 강조할게요. 1. 자, 이 1은 n분의 m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m은 요 위쪽으로 올리고 요 n분의 1은 아래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결국은 자, 조심해야죠. 요거 밑조건, 진조건 만족할 때는 여기다가 사정없이 똑같이 m제곱 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죠. 다시요. m제곱 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요 m제곱 돼 있는 것도 함부로 날리면 안 되고 날린 다음에 요 밑조건, 진수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 a가 양수고 1이 아닌 양수고 b가 양수라는 거 보장되면 m제곱 떼버려도 된다. 그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때는 당연히 만족하는 게 여기다가 m제곱하고 여기다가 m제곱을 똑같이 해줘도 이 값은 얘랑 변하지 않는다예요. 예를 들면 이걸 로그 2를 미출하는 3 더하기 로그에 4를 미출하는 루트 x.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치면 이런 게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가 요거를 루트 x 요거를 3 이렇게 하자. 자, 만약에 이런 걸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 보통 밑을 통일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2로 바꾸고 그지? 이게 2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2분의 1제곱. 이건 다시 올려서 루트 2딴짓 하잖아. 그 딴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봐봐.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걸 2로 통일하지 말고 큰 놈으로 통일하면 루트 생기는 걸 변화시킬 수 있어. 봐봐. 요거 루트 x는 물론 양수라는 지한 조건이 있다. 자,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도 이 값은 아까랑 변함이 없다. 이게 나의 주장이라고. 그러면 요거 4로 만들 수 있고 요거는 그냥 x가 돼버리잖아. 이 상태에서 밑이 통일됐으니까 연산 들어가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m제곱 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요런 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아시겠지? 자, 그 다음 요거 좀 잘 기억을 하라 했고, 그 다음 요런 거 있었죠? 자, 봅시다. A에 로그에 B를 비출하는 C, 여기가 이제 지수 자리야. 자, 요때 요 C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꿔도 지수 자리죠? 자, 요 C하고 A하고 자리를 바꾼 요 놈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요런 규칙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규칙들입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로그의 계산 규칙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수원 들으면서 외신 시간에 안 배웠던 게 만약에 있었으면 꼭 좀 기억에 남기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마지막으로 로그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게 남아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나와봤자 기본적인 계산만 나오니까, 그지? 자, 상용 로그는 일단 밑이 10인 로그를 말해요. 이런 로그. 자, 이랬을 때 이 밑이 10인 거는 선생님이 10진법의 세계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수체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이 그냥 10진법 체계를 갖다가 동원한 로그이기 때문에 얘가 다른 로그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의 수체계랑 완전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얘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데 얘가 하도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이 밑은 지금부터 생략하기로 합니다.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다 10인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이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 A라는 이게 양수입니다. 양수. 요 진수 조건 알고 있죠? 진수 조건. 요 진수 자리에 들어올 요 A라는 양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수는 스몰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무조건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30 요게 만약에 라지 A면 요거는 5.23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는 요 A 자리는 항상 이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점을 찍어버리는 거야. 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점을 찍어버리면 요 숫자는 무조건 1하고 10 사이의 숫자가 되죠. 1하고 10 사이 숫자. 1하고 10 사이 숫자. 얘가니 여기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점을 찍어버려. 그럼 얘는 1과 10 사이, 10보다는 작은 수가 된다고 무조건 한 자릿수니까. 그래서 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A의 범위가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0.0523 이런 것도 양수 맞죠? 이놈도 5.23 곱하기 10에 자 5.23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제곱.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지 간에 그지? 항상 A, 스몰 a는 범위가 이겁니다. 요거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양변의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일단 요거는 정수입니다. 정수. 요거는 뭐 0 나올 수도 있고 음수 나올 수도 있고 정수죠. 자, 그럼 요래 놓고 양변의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로그 10을 비출한 A잖아요. 그럼 요거는 로그의 10을 비출하는 A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개진다고 배웠어요. 더하기. 이거를 이렇게 쓸게. 이 뒤에 걸 먼저 쓸게. 로그의 10을 비출하는 10의 n제곱 더하기 로그의 10을 비출하는 A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보시다시피 요 n은 앞으로 나가면서 요 값은 1 되죠. 그럼 n 플러스 로그의 10을 비출한 A인데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 정수이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통칭해서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라는. 정수는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요 n, 요 자리가 정수 자리로 딱 양변 로그 취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밑줄 친 요 부분이 여기는 요 소수 부분인데 저 소수 부분만 로그 표라는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용 로그 표라는 거. 자, 상용 로그 표를 보시면 이래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뭐 1.0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9.9까지 돼 있고요. 여기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고 여기가 이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소수 둘째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거 따라가서 여기 읽어보면 여기 있는 값은 로그의 1.02 요 값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로그 값이라고. 여기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고 여기가 소수 둘째 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해가나? 그러면 요 표 안에 있는 놈을 보면 값이 로그 1.0은 얼마인데 0이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로그 9.9니까 약 1에 무지무지 근접해 있는 값이 나오겠죠. 1은 아닐 거고 로그 10에 12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표 안에 있는 이런 놈들은 전부 0에서부터 어디 사이?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요 표 안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여기는 요거 요 부분을 갖다가 로그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 부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거지 말고 알파. 그러면 알파는 항상 요거 중요하죠? 알파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만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로그 1은 0에서 시작해서 9.9는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로그 12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표 안에 있는 수가 바로 여기는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상용 로그 표가 그 정체가 이거거든. 그 표 안에 있는 놈이 이 알파 자리인데 이 알파 자리가 요 범위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소수 부분. 주의할 게 있죠.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부호는 양수여야 돼요. 게다가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지만 0이 될 수도 있죠.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0 아니면 무조건 0과 1 사이에 양수 값이 돼야 돼요. 소수 부분.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수는 뭐 0 나올 수도 있고 양수 나올 수도 있고 음수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되고요. 얘들아 되고 있니? 그래서 자, 여기 좀 기억을 합시다. 여기는 요 A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럼 여기서 누굽니까? 요 A 자리에 들어가려면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값들이죠. 보니까
1.01부터 시작해서 9.9 얼마까지니까 항상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바로 1에서부터 10 사이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지? 되고 있나? 그래서 요 로그 10을 비추는 A, 요게 요 알파인데, 알파는 요런 범위만 가질 수 있다고요. 자, 여기 로그 한번 취해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이랬을 때 여기다 로그 10을 비추라는 거 취하면, 밑이 10이면 증가함수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요렇게. 이렇게 취했더니만 요 값은 0되고요. 우리는 요 값을 통칭 알파라고 받았고요. 요 값은 계산하면 1이잖아. 그래서 이 알파 범위는 이렇게 된다고. 요 표 안에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거거든.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요 표는 근데 선생님 왜 1.0에서 9.9까지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로그에 10을 비추라는 예를 들어서 2가 요게 표가 혹시 있나? 이게 0.3010이라는 거는 요거는 분명히 요 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선생님 로그에 10을 비추라는 200 이런 거는 표에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잘 보세요. 요 놈은 로그에 10을 비추라는 자, 이게 뭔데? 이 표에 있는 값이죠. 2에다가 뭐를 곱하면 10의 제곱을 곱하면 200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요거는 로그의 계산 규칙에서 로그 10을 비추라는 2 더하기 로그 10을 비추라는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값은 계산을 해보면 2잖니? 2?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은 알아서 그냥 표 없이도 계산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값 구하는데 나는 표에서 요 값만 알면 이 값은 자동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표에는 200이라는 값까지 딱 주지 않고 요런 것들만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들만 표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자동 계산할 수 있게끔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보세요. 표가 일단은 요즘에는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표가 안 주어지고 필요한 계산에 필요한 이런 값들을 따로 문제 말미에다가 로그 10의 2는 이걸로 계산하고 로그 10의 3은 이걸로 계산하시고 딱 필요한 값만 딱 던져줘요. 옛날에는 90년대 초반에는 표 줬었거든. 요즘에는 표 안 주고요. 계산에 필요한 이런 값들만 따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만약에 로그 10의 2가 나와있고 로그 10의 3이 예를 들어서 0.477 이런 거 나와있다 치자고. 선생님 이런 거 외워야 됩니까?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 다 주어져. 자, 이거 두 개만 주어졌는데 말이야. 난데없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로그 10의 4를 계산해야 될 순간이 왔어. 이거는 안 주어졌는데 그래도 계산할 수 있죠. 이건 뭔데요? 로그 10을 비춰나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2배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로그 10에서. 이거 2배 하면 0.6020 아닙니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로그 10의 5요.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로그 10의 5 제 있잖아. 저 로그계의 왕따라고 부릅니다. 왕따. 로그 10의 5 나오면요 반드시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2분의 10 이렇게요. 그럼 요거는 왜 이렇게 바꿔서 요거는 보니까 로그의 10의 10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빼기 로그 10을 비추라는 2 항상 로그 10의 5는요 나오자마자 바로 1 빼기 로그 2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다시 로그 10의 5는 나오자마자 무조건 1 빼기 로그 2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돼. 그럼 1에서 얘를 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이거 두 개만 주어져 있으면 대부분의 값들은 이거 두 개로 다 계산이 된다 이야기 하는 거야. 자, 로그 10의 6은 어떻게 하면 될까? 6은 2 곱하기 3이잖아. 요거는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즉 이거 두 개 더한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거 로그 10의 7 있잖아. 7은 암만 소인수분해를 해봐도 2하고 3으로 못 만들어내죠. 따라서 요 7은 필요하다면 따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 만약에 얘가 문제에 나와있다. 저거 반드시 쓰인다는 거야. 이걸로는 못 만들어내. 자, 8은 어떻게 하면 되죠? 8은 2의 3제곱이니까 3 앞으로 나가서 요거 3배 하면 되는 거고요. 9는 3의 제곱이 9니까 2가 앞으로 나가서 요거 2배 하면 로그 10의 9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결론. 이거 두 개만 딱 주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내가 조합해서 만들어냈을 수 있고 포인트 있게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로그 10의 5는 무조건 1 빼기 로그 2로 딱 기억하고 있어요. 1 빼기 로그 2. 까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자, 상용 로그는 이 정도가 가장 합당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이외에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야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 계산 규칙하고 상용 로그에 대해서 개념 정리 마치고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